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보험 맞나 싶을 때 만나고 싶은 금융 전문가 김도선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래를 밝게 할 연금 전문가 광시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연금에 관한 모든 것을 무겁지 않고 밝게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함께하여 즐거운 노후를 꿈꾸는 여정,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험을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들어드릴 보험스타 보스 양미연 전문가입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위험보장 설계 분석 방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김도성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위험보장 분석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게 뭐지라고 시청자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제가 또 국가 공인 재무설계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쉽고 이해가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고요. 위험보장 설계 분석은 재무 설계의 한 부분이고요. 재무 설계에는 위험 설계, 또 투자 설계, 은퇴 설계, 세금 설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불만제로 취지에 맞게 좀 어떤 것이 맞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적합한 분야가 아마도 이 위험보장 설계 파트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위험보장 분석 설계로 점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김도성 전문가님께서는 국가공인 재무 설계사이신데요. 위험보장 설계 분석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노동을 통해서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 보여주는 경제적인 생애 주기표입니다. 국민 1인당 생애 주기 흑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통상 27세로 시작을 해서 43세의 최고점을 찍고요. 61세가 되면 다시 적자로 좀 전환이 되는 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면 20에서 50세 이 나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흑자 시기이기 때문에 저축 가능한 기간이라고 불리고요. 그다음에 50에서 61세 이 부분이 교육, 결혼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1세가 되면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노후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은퇴 후 시간은 좀 많아지고 길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리고 나이에 맞는 위험 보장 분석 설계를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일찍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준비하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61세를 지나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볼 때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수입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은퇴 자산을 또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 경제적인 생애 주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흑자였던 시기가 있고 또 적자가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내 시기에 맞춰서 이 생애 주기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어떻게 위험 보장 이 분석 설계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정말 누구나 보기 쉽고 또 이해가 쉽도록 제가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집중해 주시면 나의 위험 보장 분석 설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잡고 후회 없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하니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앵커님,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죠. 네. 김병만 씨 나와서 이 정글에서 막 물고기 잡고 살아남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알면 좀 옛날 사람인데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으세요? 거기서 김병만 씨와 병만족들이 정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물고기 잡거나 아니면 집 같은 데에 어디다 지을지 좀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족정과 조건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긴 여정을 통해서 무인대에 도착하는데 엄청 배고플 것 같은데 뭐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물고기를 잡다기보다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족장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집을 짓는 거고 또는 재료가 없거나 그랬을 때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나무 위에 터전을 잡고 족정과 조건들이 쉬는 광경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저희가 이 위험 보장 분석 설계를 하다가 왜 갑자기 정글의 분석으로 또 넘어갔는지 궁금해요. 왜 그런 거죠? 네. 바로 이 위험 보장 설계 분석이 바로 정글의 법칙에서 족정과 조건들이 가장 먼저 집을 짓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장이 자료를 모아서 뭐 바나나 잎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을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혹시 앵커님, 집에 그러면 기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바람이나 아니면 비가 올 때 내 몸을 좀 지켜주고 그리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글의 법칙에서도 정글에서 뭐 맹수의 공격이나 아니면 비바람과 추위로부터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먼저 가장 짓는데요. 이처럼 바로 오늘 말씀드릴 위험 보장 설계 분석이 정글의 법칙에서 사람들이 집을 먼저 지었던 것처럼 비바람과 어떤 자연 재해에서 피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식처 또는 나의 자산을 지키는 휴식처 또는 투자의 가치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보장 분석 설계로 준비하는 이유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위험들을 우리가 대비하자. 그래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건데요. 이것을 위험 보장 분석이라고도 불리지만 금융 집짓기라고도 불립니다. 앵커님, 그럼 혹시 집을 짓는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은 기초공사나 어떤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 집 근처에도 요즘 오피스텔 하나 짓고 있어서 이 기초공사 하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뭐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공사 어떤 그 프로세스를 본 적이 있으세요? 맨 처음에 일단 집을 지으려면은 바닥부터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땅을 파는 거를 저는 맨 처음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땅을 파는 것, 바로 그것을 기초공사라고 하는데요. 부실공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기초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고가 나는 어떤 뉴스도 보셨을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 피해도 기초공사를 잘 하지 못하면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집짓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율에 저축을 하고 또 좋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좋은 주식에 내가 같은 곳에 투자를 하셨더라도 금융집짓기의 가장 첫 시작인 이 기초공사 위험보장 설계를 잘못하면 나의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부실공사처럼 힘없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해일에도 마찬가지고요. 힘없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그림이 바로 위험보장 분석 설계의 그림, 곧 금융집짓기의 한 장면입니다. 인생이라는 평평한 땅에
보장자산이라는 기초공사를 다지고 저축이라는 기둥에 생로병사라는 보를 씌우고 투자라는 지붕을 덮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위험 보장 설계의 기본인 금융집짓기인데요. 여기서 우리 앵커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집 짓기의 비유를 하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저축을 가장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역시 우리 앵커님 재테크 그렇게 잘하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역시 잘 말씀 다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고객님들을 상담해 보면 어떤 분들은 앵커님처럼 저축과 투자, 은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보험, 자산관리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이율 좋은 곳에 투자하고 이자 받는 게 좋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 보장자산인 기초공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집을 지을 때 뭐 기둥을 먼저 세운다거나 기초공사와 기둥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을 씌운다? 이런 거는 아마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금융 집짓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좀 증식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집짓기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집짓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요약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금융 집짓기의 원리를 이제 간단히 보여주는 이 이미지입니다. 기초 부분을 보시면 이게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보장자산에는 사망장애, 중대한 질병, 실손의료비, 치매 간병과 같은 보험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기초공사의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축 부분을 보면 지분공사라고 해서 저축공사에는 저축설계, 부채설계, 은퇴설계로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지게 되고요. 저축설계에는 담보, 대출, 결혼자금, 학자금 같이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부채설계는 비상자금, 신용대출과 같은 긴급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퇴설계는 주택연금, 개인 퇴직, 공적연금을 통해서 내 앞으로의 닥칠, 경제가 끊길 것을 닥칠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이라는 투자공사는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을 통하여서 안전한 지붕을 씌우게 되는 구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초 혹은 기둥은 등하시하면서 지붕, 즉 투자에만 관심이 먼저 가게 되죠. 괜찮은 투자처가 나오면 빚을 내고라도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상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집은 점점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질병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가 힘든 여경을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늙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가올 최소한 위험을 대비해 주셔야 되겠죠. 보험료는 이번 달에도 나가고 다음 달에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나갈 거예요. 시청자님 계좌가 풍성하시다면 계속 충당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납입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출금을 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 안에서 기존 보험료 내용과 여러분들의 가족력, 나의 경제 상황과 경제 능력을 고려해서 이 위험 보장 설계 분석을 준비하시고 매월 납입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를 정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의 담보 수준을 조정하시면 위험 보장 설계 분석 관점을 봤을 때 그 보험료를 고정 지출로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의 항목이라고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내용은 꼭 줄이시기를 바라겠고요. 부족한 거는 반드시 전문가님을 통해서 채워서 바람직한 소비, 저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험보장 설계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전문가님. 아까 생애 주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이대별로 이 보험을 준비하거나 재테크를 하는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할 때에는 위험 보장 부서 설계를 준비할 때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20대에서 50대까지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에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준비하실 때에도 이 보장 자산을 저축성으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0세에서 60, 70세, 그러니까 은퇴 시기를 준비하기 직전에는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나갈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최소한으로 보장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놔두고 은퇴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마지막에 61세 시점인 적자 시점으로 돌아간 시점에서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줄이고 그 다음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자산 준비 시기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이대별로도 우리가 이렇게 재테크를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이 저축 설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보장 설계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인데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연금보험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왜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은 방시화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노후를 향한 여정에서 안정적인 재정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후를 위한 준비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평균 수명의 증가는 즉 퇴직을 한 이후에 보내야 될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며 더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은 이러한 길어지는 노후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더 오래 살아가는 동안 재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편안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연금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연금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위의 자료에서는 우선 기대 수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대 수명이란 영세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973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63.1세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2000년도에는 기대 수명이 75.9세로 연장되었으며 현재 2024년의 기대 수명은 82.7세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수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 수명은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건강 수명은 몸이나 정신에 아무런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로 활동을 하면서 산 기간, 즉 기대 수명에서 질병 등의 이유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 수명,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나이인 건강 수명은 66.3세로 기대 수명만큼 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 수명을 파악하기 시작한 2012년도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 건강 수명은 65세였습니다. 나아가 2020년도의 기대 수명은 83세, 건강 수명은 66세로 기대 수명이 약 3세 느는 동안 건강 수명은 0.6세밖에 늘지 않았는데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더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출생 연도별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평균 65세라는 것이죠. 만약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늘리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노인들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셈인데요. 의료기술의 발달은 생명은 연장시켰지만 건강한 노후까지는 아직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연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보여주신 대로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오래 기간 동안 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금이야말로 이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연금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연금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나 기여금을 납입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정기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연금은 노후 생활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된 제도인데요. 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연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연금의 3층 구조입니다. 연금의 3층 구조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 사회 보장과 개인의 자발적 저축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 제도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3층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로 살펴봤는데요. 1층부터 이렇게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1층 구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1층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 모두가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 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장점이라고 하면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조정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연금 수급액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바인데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층에 자리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그리고 3층에 위치한 개인연금 모두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준비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인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운영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기업이 연금 지급액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기업이 기여금을 적립하고 운영합니다. 그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여 퇴직 후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령액은 적립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퇴직연금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운영과 관리가 복잡할 수 있어서 근로자가 금융 지식과 투자 지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조금 적절한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층 연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1층에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2층에는 퇴직연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3층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3층이 개인연금이었어요. 네.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3층인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주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금 상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장점으로는 연금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소득세 절감이 가능하고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추어 납입 금액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은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추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1, 2, 3층의 3층 구조를 통해 개인의 공적연금을 기반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하여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 층의 연금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요.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눈에 3층 구조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각 층에 배치되어 있는 연금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또 궁금해지는 게 연금을 준비할 때 왜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을 준비할 때 은행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험을 통한 연금 준비는 다양한 이점과 특성을 제공하고 이는 개인의 재정 목표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상품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일정 한도 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험을 통한 연금 상품 중에는 사망 시까지 연금을 제공하는 종신연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수명이 길어질 때에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 리스크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 연금 상품은 사망 시에도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다양한 상품 구조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 연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 지급의 확실성 또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은행보다는 우리가 연금 보험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연금 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암보험, 실손보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보험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상품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가 되고요. 몇 년나 몇 년 만기를 통해 돌려받는 일반 저축성 상품이 있고요. 또 그리고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 상품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내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 저축 상품이 있고요. 비과세 연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연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연금으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비과세 연금 안에는 공시이율을 받는 연금 상품이 있고 변액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금보험에 대해서 특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시이율 연금과 변액연금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을 주셨어요. 얘네를 선택하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분류 기준은 사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나이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공시이율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더라도 연금액을 조금 불리고 싶거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변액연금이라고 하면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변액연금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한 채권형으로 일부 비율을 설정을 해놓고요. 주가 변동형이 인덱스 비율을 설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0에서 2000으로 훌쩍 넘어갔습니다. 2000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는 하루에도 위아래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우상향이라는 건데요. 연금 상품은 당장 1년, 2년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뒤 이후에 받으실 텐데요.
인덱스와 채권을 적절하게 잘 설정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액이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각 상품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은퇴 계획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이 연금도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설명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가 연금보험을 이제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좀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연금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로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험사의 안정성입니다. 장기 상품인 만큼 회사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와 수익률입니다. 보험료가 개인의 재정 상태에 적합한지, 또 예상 수익률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납입 기간과 납입 방식입니다.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납입 기간과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연한 납입 조건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인출 규정과 세제 혜택입니다. 중도 인출의 기능이 있는지의 가능 여부나 조기 인출 시에 수수료나 세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연금 수령 시의 세제 혜택 또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상품들의 부가 혜택을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경제적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등의 부가 혜택이 있는지도 고려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또한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장기 투자 상품이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세부 조건, 수수료, 기타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동의를 하셔야 하며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설정하셔서 납입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셔야 됩니다. 미래의 소득 감소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험료를 정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하는 상품이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너무 많은데요. 제가 연금 전문가로서 하루에 고객님들을 6분, 7분, 8분 이상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부럽다. 나도 노후에 저렇게 잘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가정도 있었고요. 어떤 가정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60대 노부부이신데요. 두 분이 젊은 날에 준비하셨던 연금액을 매년 받으셔서 매년마다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젊은 날 미리 준비한 그 돈을 가지고 60대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건데 그런데 어떤 가정은 60대가 넘으셨는데도 두 분이 당연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미처 연금을 준비를 못 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이라면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연금 준비라는 것은 젊은 날의 내가 미래 60대의 나에게 매달마다 계좌이체를 해놓는 것, 그리고 매월마다 용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내가 60대 미래의 나에게 참 고생했다고, 그리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용돈을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첫 발걸음 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반짝반짝 보험 스타, 바로 양미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3040 세대분들이 꼭 가입하셔야 될 필수 보험 만능 종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주제만 들어도 종신보험 좀 살짝 피곤해하시지 않나요? 네, 오늘만큼은 3040 세대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제가 준비해 왔고요. 특히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 분들도 시청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머릿속으로 한번 우리 보험회사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한 3개, 5개 이렇게 생각이 나실 텐데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어떤 회사는 땡땡 생명으로 끝나고요. 어떤 회사는 땡땡 손해로 끝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 이유는 바로 법적으로 분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생명보험사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보장,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상품을 준비하는 회사이고요. 손해보험사는 사람에게 끼친 피해라든지 재물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의 특징과 보장하는 항목도 명확하게 다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망 보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사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사망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정한 종류랑 범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망의 종류는 크게는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제일 큰 범위는 바로 일반 사망인데요. 일반 사망은 자연사, 자살을 포함한 모든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질병 사망은 질병으로 사망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이 보이시죠? 재해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고요. 상해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뜻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만 들었을 때 좀 어려우실 텐데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해 사망은 2가지의 경우가 중복이 됐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되시고요. 상해 사망은 3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되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해 사망이 보험금을 수령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질병 사망만 준비했을 경우에는 재해나 자살인 경우에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사망 설명을 토대로 이번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어떻게 사망의 범위가 차이가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생명보험사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 사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생명보험사가 사망의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명보험사, 즉 일반 사망을 기준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보험인지 아니면 손해보험사인지에 따라서 이 사망에 대해서 분류가 굉장히 다르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망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보장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을 준비하기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 요 소개해 주실 주제가 3040이 준비해야 할 필수 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3040 세대에서는 종신보험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신 건지 이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제가 왜 3040이 종신보험이 맞는 보험이고 필수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종신보험을 이번 시청을 통해서 꼭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큰 병에 사망하시거나 갑작스러운 또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힐지 누구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 수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망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보험을 준비하는 상품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암보험이에요. 그 이유는 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암 발생률이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체 사망 원인이 암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말 많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3040 세대 필수 보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큼 30대, 40대 사망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고의적 자해인데요. 무려 37%나 차지를 하고요. 2위인 암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요. 25%를 차지하고 2위는 역시 자살이고 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 원인을 보시면 암적인 부분이 많아서 암보험을 꼭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암과 같은 중대질병 이외에도 눈에 띄게 고의사고, 자살이라든지 운수, 재해사고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암보험도 사실상 반대로 얘기하면 70%의 분들은 암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죠. 사망은 사실 누구나 하죠. 100% 지급이 되는 보험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렇게 표로 보니까 암보험도 중요하긴 한데 암 이외에 다른 이유들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사망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좀 신경을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망 보장이 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좀 대부분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 사망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실 누구나 태어나면 사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사망보험금도 100%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꺼려 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고객분들만 해도 제가 사망이라는 얘기만 꺼내면 그거 나 죽어서 나오는 거 누가 가입해? 라면서 막 거절하시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망보험금을 너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 대비 보험료가 좀 높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해서 어떤 분들이 사망보장을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입니다.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시는 이제 고객분께서 3살, 5살 자녀를 둔 가장의 아빠셨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사실 이제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육아휴직으로 육아에만 전념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생활비를 조금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남편분께서 낮에는 회사 업무를 보시고 밤에는 퀵배달 서비스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퀵배달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매일매일 과로를 해서 그런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요. 사망을 하게 돼서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이 가족들에게는 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사망보장 준비할 여력이 없다. 나는 준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무래도 사망보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남편분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때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에게 감사 표현을 몇 번이나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자녀를 둔 가장이라면 꼭 사망보장을 저는 준비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3040 자녀 세대를 둔 이제 70대 부모님의 경우인데요. 바로 증여 상속을 통한 세금 문제 해소 방안입니다. 이번 경우도 제 실제 상담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사실 좀 아까랑 반대의 경우예요.
이번 고객님은 40대 사업가 분이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만났을 때는 보험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프면 내 돈으로 쓰면 되지 굳이 보험을 왜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재차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강히 거절을 하셔서 실비랑 운전자 보험 정도만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담을 하는 와중에 그 대표님의 아버님을 뵙게 됐는데 70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보험이 실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의 여왕이지 않습니까? 몇 번 설득을 드렸는데 내가 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가입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 2년이 지나서 그 대표님한테 그 아버님 부고 연락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유였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셔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거를 처리할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빌딩을 이제 경매로 내놓으셔가지고 이걸 처리 중인데 그마저도 어려워서 저에게 이제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이제 전화 요청을 주셨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내가 더 설득을 드려서 더 챙겨 드릴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저처럼 느낄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굳이 내가 내 돈으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사실상 서울 집값만 해도 다 10억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내가 한 번씩은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한 체크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종신보험의 다양한 기능인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잠시 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40에게 꼭 필요한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040이 가장인 경우에도 그리고 3040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종신보험의 가입 대상과 이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종신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종신보험도 있지만 변액종신, 유니버셜 종신, 저해지 종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종신, 정기종신, 달러 종신, GI 종신 정말 많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류가 더 많아요. 들어봤던 종신보험도 있는데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종신보험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사망보장을 좀 크게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해지나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상품의 의미는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을 해지하시게 되면 내가 낸 돈, 원금 손실을 좀 크게 보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사망보장은 표준형 종신보다는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 납입한 이후에도 원금보다 더 큰 적립액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체증형 상품도 있는데요. 체증형은 가입 당시 사망보험금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체증하여 사망보험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인 상품을 가입하였는데 매년 5% 체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년 뒤에는 1억이었던 사망보험금이 2억으로 측정이 됩니다. 혹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신다면 변액종신보험도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변액이라는 건 내가 낸 보험료를 일정 부분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이 보험금으로 추가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액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변액은 사실 손실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변액종신보험의 이 사망보험금은 수익률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사망보험금 보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한번 가입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종신보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미처 다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이 네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해 주는데 평생 지속이 되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고 낸돈 이상이 다 적립이 되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아마 이 3040 세대에는 필수적으로 갖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BN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